안녕하십니까. 뉴스앤포스트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신 분들은 좀 특별한 분들이세요. 일요일에 한번 뵐까 말까한 분들. 그런데 이분들이 요즘 세상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학을 가리키는 학교에서 저희가 좀 상상하기 좀 힘든 이야기가 나와서 요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신학교가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요. 과연 어떤 이야기고 사실이 어떤 건지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교수님과 학생 대표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별로 안녕하시진 않은 상황인 걸 제가 알고는 있는데 하여간 죄송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좀 간단하게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손수환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있는 학교가 콜롬비아 세로로지컬 세미나리고, 저는 거기에 MBA 과정의 졸업반에 있는 학생이고요. 네. 인터내셔널 학생으로서 이제 학교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이메일을 받은 거죠. 네. 1월 마지막 주에 이제 국제 학생을 담당한 오피스를 클로즈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끝나고 그 업무를 다 다른 부서로 옮기겠다. 이제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의된 것들은 이제 케빈 박 교수님이 사임을 할 것이다. 근데 뭐 정확한 이유 없이 그냥 뭐 이유가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학교 측에서 말할 때는 그거였고, 세 번째는 이제 닥터 아주마 포지션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메일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은 국제학생에 관련된 일이었는데 국제학생들과는 아무런 논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가 된 것이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에 대한 배려가 있던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이 다 결국은 테이블 위에서 모든 것이 대화가 됐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냥 편의가 되게 학교 측에 맞춰져 있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학생들과 교수님을 상대로 이제 통보를 해온.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전 학교의 패컬티와 학생들을 상대로 발표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냥 정말 어나운스를 해버린 거죠. 더 이상 바뀌지가 않을 정도의. 근데 그렇게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주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나요? 아니죠. 그거는 그냥 단순히 학교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정을 했을 뿐이다. 얘기하고, 너희는 통보였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되는 거였던 거죠. 원래 처음에는. 그렇군요. 학교 측에서 예상했던 건 아마 오케이 였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학교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나 보죠. 기업에서 구조조정하듯이 누구는 그만두시고 이 부서는 이 부서로 합치시고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건가 보죠. 그게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특히 이제 하나의 부서, 그 부서가 학생들과 관련돼 있을 때는 그래도 그 대표하는 사람들과 먼저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특히 저희가 다니는 학교가 일반적인 종합대학이나 뭐 인문대학이 아니라 신학교라는 특수한 학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것은 대화였던 거죠. 근데 대화는 없고 통보만 있었기 때문에 일단 국제학생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희 국제학생들이 또 일이 그렇게 됐군요. 그러면 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좀 너무 커뮤니케이션이 없이 일이 진행됐다라는 거는 그 리더십이 좀 경솔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어쨌든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그럼 학생들은 그거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메일이 전체 메일을 돌고 나서 거의 즉각적으로 학생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어 그룹이 모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도로 해서 이제 대응하는 이메일을 쓰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협력한다는 사인을 하는 학생들 동조가 생기고, 단순히 인터내셔널 국제학생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가 미국이다 보니까 백인이라든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든가 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그 의견에 동조를 했고, 학생만 동조한 게 아니라 이제 교수님들도 다양한 문화의 교수님들도 그 의견에 동조하는 사인을 했죠. 신학교 전체 학생 수가 대충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한 300명쯤 되는데 이제 이 파트타임하고 다 이제
풀타임만 이제 다 알아보면은 한 200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중에서 지금 국제학생들 그룹이 몇 명 정도? 국제학생 숫자가 지금 다 합해서 파트타임하고 풀타임 합해서 거의 70명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뭐 전체가 300명이라고 쳐도 300명 중에 70명이면 결코 작은 퍼센테이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 70명 남바에 어떻게 되냐면은 인터내셔널 학생들도 들어가고 네. 또 에이전 아메리칸, 한국 인터내셔널 학생들, 또 여기서 또 잘한 분들, 또 그린카드, 뭐 다 시티즌십 다 합해서 한 70명이 되고, 네. 우리 그 한국 학생들,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학생들하고 또 여기서 잘한 학생들하고 다 합해서 한 35명이 돼요. 예. 네. 한국 학생들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많죠. 예, 한 12%가 됩니다. 와, 예. 네. 그러면 그 유학을 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비자 스테이터스 때문에 학생 비자를 유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 요번에 조직 개편이 되면은 네. 그럼 유학생들한테 뭐 불이익이 간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는 그게 어떤 피지컬한 불이익은 없을 수도 있죠. 학교 측에서 약속한 것들을 다 이행을 한다면. 네. 근데 저희가 단순히 어떤 뭔가를 불이익을 얘기할 때 마이너스 숫자로 나오는 불이익만이 아니라 네. 결국은 저희가 느껴야 되는 숫자로 그 어떤 표현되지 않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세그리게이션이 있다고 해도 세그리게이션이 딱 카페에서 선을 걷고 여기는 백인 여기는 흑인이야 이게 세그리게이션이 아니라 네. 우리가 모두 다 알 수 있는 선은 없지만 비저블한 라인은 없지만 우리가 따로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그리게이션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불이익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이제 항의 메일이 이제 항의가 아니라 염려의 메일들이 오는 거죠. 네. 이제 아프리카에서 오셔야 되는 분인데 인터내셔널 오피스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우리를 공항으로 데려올 것이냐? 누가 우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누가 우리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할 것이냐? 왜냐하면 학생처에서 입학처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다루는 문제들은 전체 학생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리소스가 결국은 다 분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인터내셔널 오피스는 오로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만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모든 에포트가 다 인터내셔널 스튜던트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불이익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태어난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든가 다른 친구들한테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왜냐면 왜 학교의 리소스를 굳이 떼어서 인터내셔널에 줘야 되냐? 네. 모두가 평등하면 되지 않느냐? 네. 근데 문제는 인터내셔널이란 포지션 자체가 이미 평등하지 않고 이미 남들이 여기 서 있으면 인터내셔널은 한 단계 아래서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에게는 그런 스텝이 필요한 거죠. 네. 최소한의 동등하게 스타트할 수 있는. 네. 네.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되세요. 보통 우리가 이제 미국 사회에서 아시안들 그러면은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쟤네들은 좀 착하고 말 잘 듣고 알아서 열심히 하고 조금 차별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좀 알아서 침묵하고 넘어가주고 그런데 지금 우리 그 학생들이 국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총장님한테 반기를 드는 거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나?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국제 학생들은 공부하기에 바쁘니까 네. 또 그분들이 또 영어가 그 first language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논문 하나 쓸래도 뭐 2배, 3배 이게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해서 하는데 네. 그분들이 보통 이런 이슈가 있으면은 그냥 그냥 공부만 하지 이런 뭐 참견 안 하는데 네. 요번에 이렇게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그 조직이 돼서 이런 그 원 보이스로 이렇게 이 총장님하고 이 어토리티를 이렇게 챌린지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제가 이해하는 것은 이슈가 뭐냐 하면은 네. 이제 여기 리더십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권한 이 새 프로그램은 네. 너희들이 지금 있던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다. 아하. 이것만 좀 잘 알고 이것만 잘 이거 이해를 하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너희들이 아마 아주 웰컴하게 이해를 더 좋을 거다.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얘기를 하지만 네. 이 학생들 이 포지션으로서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더 잘 이거 efficient 프로그램이 아니고 네. 우리는 마이너리티가 되니까 우리 representation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visible minority 중에 네. 할 수 없이 이제 아직 미국 사회 살 적에 네. 그런 좀 이렇게 marginality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좀 인종차별 같은 것도 있고 물론 이제 direct racism보다는 좀 indirect 뭐 그런 게 있고 또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여기 와서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 신학교에서도 이제 할 수 없이 조금 그런 차별을 이제 느끼죠. 네, 이제 느끼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파워가 없으니까 우리 교수 레벨에 된 우리 visible representation, 대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특별히 뭐 다른 아무나 아니라, 특별히 이제 이민자 교수들, 네. someone who knows them by experience, 그죠? 네. 경험으로. 네. 자기네들이 지금 이 경험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자기네들 advocate가 된, 그런 visible representation이 필요한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네. 이제 리더십에서는 그거보다 we have a better program for you. 그러니까 이게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묘한 게 제가 볼 때는 꼭 그 이슈는 마이너리티들은 그것은 빨리 이해를 하죠. 네. 예, we need a representative. 그죠? 네. 근데 이제 백인들은 보면은 주로 이제 아직 미국이 이제 문화가 이제 백인 문화니까 이 representation이 정말 필요는 없죠. 왜냐면 자기네 혼자서 이제 다 본인들도 필요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 representation 이슈를 이해하기로서는 조금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우리 잘 아는 백인 교수들도 얘기를 하고 좀 explain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깨닫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슈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이제 백인 리더십들이 그것은 좀 듣고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만일에 그것을 못 해더라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we understand but 그게 있는데 네. we understand까지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생들 쪽에서는 좀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밖에서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이게 좀 너무 오버한 얘기이긴 한데, 예전에 남북전쟁 직전에 남쪽에 있는 교단들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교회가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일이 있었던 역사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오히려 인종차별을 부추겼던. 지금 굉장히 제가 지금 속이 쓰리는 마음인데요. 지금 학생 단체에서는 그러면 학교 측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요구하고 계신 건가요? 첫 번째로 이제 인터내셔널 픽스를 유지해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디렉터를 뽑아라. 그 디렉터가 우리의 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대변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이제 닥터 프락도 있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학교에서 내보내지 마라. 가 가장 큰 요구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비슷한 건데 학교에서 내세우는 논리는 사실은 이제 버젯, 돈과 효율성이거든요. 예. 효율과 돈에 있어서 이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되게 슬펐던 게 뭐냐면 신학교는 현실을 말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상을 꿈꾸게 하는 학교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게 목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학교에서 현실을 얘기하고 그것에 수긍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좀 많이 슬펐던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가 참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콜롬비아 신학교가 학생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좋은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렇게 항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이러니하게. 아이러니하지만 네. 티칭 자체는 훌륭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배웠기 때문에 배운 대로 행동을 하는 것뿐이고, 아, 예. 네.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도 여전히 학교를 어프리시에이트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굉장히 프라우드 하시겠어요, 학생을. 예, 참, 오늘 오늘 낮에도 우리 그 프레스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완전히 조직을 한 거죠. 근데 너무 참 자랑스럽게 참 잘했더라고요. 네. 예, 다양하게 이 학생들이 이제 한국 학생들, 또 인도 학생들, 또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 아주 다양하게 한마디를 딱딱 하는데, 참, 너무 참, 뚜렷하게, 깨끗하게, 아주 참 자랑스럽게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콜롬비아에서 잘 배웠구나. 예. 네, 저도 그렇게 공감이 되는데요. 이 문제가 좀 학생 단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려면,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 학교 행정부 입장에서 어쨌든 돈 문제는 중요한 이슈니까, 예. 현실적인 이슈니까 이 지역사회 혹은 인터내셔널 커뮤니티가 학교 측에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서포트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해결하는데? 결국 돈 문제라고 하면 누군가 돈을 줘서 인터내셔널 오피스를 유지하라고 하면 그 순간은 유지가 되겠죠. 네. 근데 사실은 돈도 중요하지만 학교가 철학이라든가 결국 방향성을 어디로 잡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돈보다는 사실은 인터내셔널 오피스를 유지하는데 예를 들어 2만 불이 든다고 치면 학교 측에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 있는 돈인데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돈과 효율성의 문제로 그것을 없앤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먼저는 인터내셔널 오피스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지금의 학교가 문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지금의 태도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그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또 우리 컨텍스트를 보면은 우리 한국 그 교회들 또 장로교회들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한미 교회들이 벌써 지금 제너레이션 보면은 지금 벌써 2세들 또 이제 하여튼 한 몇십 년이 됐죠. 근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그 목회들이 어떻게 survival mentality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도 지금 바쁘고 또 1세들 컴피티션도 많고 그러니까 이 여유가 없으니까 이 바제트 여유도 없고 또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그 목회 밖에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좀 생각할 그런 비전이 좀 모자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신학교까지 생각하고 신학교까지 도네이션 그것은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학교에서 지금 이제 다음 제너레이션 목사님들이 이제 트레이닝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 신학교들하고 이 파트너십을 꼭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 물론 이제 관계도 중요하지만 할 수 없이 기증하는 그런 펀딩 커미트먼트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사회들 보면은 이사회 들어오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목사님들 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남쪽에 있는 아주 좀 이렇게 좀 wealthy 부자들 이제 프레스비테리안들이 좀 많이 이제 있어요. 이제 기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분들이 지금 1.5세, 2세들도 지금 사회에서 또 비즈니스 성공한 사람들이 좀 많죠. 또 열심히 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또 많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분들이 이제 한두 분 좀 들어와서 언어 이렇게 챌린지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participation 하면서 정말 펀딩도 기승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천천히 이제 marginalized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같이 이제 역할하는 파트너십이 되죠. 근데 그게 정말 intentional하게 그거를 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가능성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2세들이 지금 다 잘하고 저같이 중년된 사람들이 많죠. 성공한 사람들 많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이렇게 신학교 이사회에 들어와서 이제 좀 일을 하면은 아마 참 커넥션이 참 잘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 인터내셔널 이슈들도 아마 이렇게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지금 돌아가신 정유수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 전에
콜롬비아 신학교의 이사로 활동을 꽤 오래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사회에서는 한인들이 다 빠져버린 없는 상태가 맞습니다. 예. 거죠. 유색인종 자체가 비중이 엄청 낮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좀 이번 사태에도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예, 하여간 그렇습니다.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학생회에서 지금 학교 측이 요구하는 게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내다보기 좀 어렵죠. 예, 지금 현재 학교 측에서 모든 제안에 노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노에 대해서 다시 이제 대응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것과 연관돼서 오늘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를 한다던가 계속해서 행동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그 행동들이 네.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학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학교의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일이 되기도 해서 상당히 위험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꼭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틀 전부터 이 토론이 그냥 인사이드 컨버세이션이 됐다가 이제 학생들이 그 페티션을 change.org라고 이제 올렸거든요. 네, 온라인 이제 페티션. 온라인 페티션을 하니까 생각보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안에 이제 거의 아마 650, 거의 700 그 시그니처가 들어오니까 학생들이 그 격려를 받고 또 이제 시그니처만 받는 게 아니라 또 커멘트들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격려를 받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토론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이게 뭐냐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이사회들도 알게 되고 또 우리 리더십도 알게 되니까 이게 큰 프레셔가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를 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 리더십이 어떻게 그 반응이 어떤가 그것을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물론 이제 이런 학교들은 이제 ultimate 그 decision making 그 파워는 이제 이사회죠. 그러니까 이사회가 한 석 주 있으면 또 모여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마 충분히 이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리더십에서 이것을 알고 받고 이 좀 좋은 반응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떤 방향인지. 다른 신학교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그런 이게 여기가만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이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거의 이제 뭐 20년 전 사건하고 지금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소셜 미디어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 소셜 미디어로 이제 이게 나가면은 이 파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게 힘들었지. 근데 지금은 이 바깥에서 이제 프레셔가 이제 받기로는 이 소셜 미디어하고 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CTS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파워가 없지만 자기네들이 같이 조직을 해서 소셜 미디어로 지금 올리니까 리더십이 그러니까 무시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학생들도 지금 파워가 지금 참 굉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찌 보면은 그냥 학교 안에서 조용히 마무리될 수도 있었던 그런 일인데, 이것이 이제 외부에 공개가 되고, 또 외부에 계신 분들이 이 학교 안을 들여다보게 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얘기가 좀 다른 방향으로 좀 흘러가게 되지 않나. 사실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부서, 이동 문제라든가, 구조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학교 안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여러분들과 다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이야기를 꺼낸 것은
순전히 이것이 차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비주얼 마이너리티거든요. 우리들은 누가 봐도 겉보기에 이미 마이너리티라는 게 딱 드러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차별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참고 그냥 넘어가 주면 그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그냥 끌려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신학교는 더더군다나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주는 지도자를 배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 한인사회에 나와서 활동하실 것이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 또 활동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문제를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고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응원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틀란타 인터넷 매체의 선도주자 뉴스앤포스트는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최근 도입한 최신 장비로 동영상 제작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남기고 싶은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녹화하고 감동까지 그대로 전달되도록 편집해드립니다. 회사 소개, 제품 안내, 서비스 홍보 등 알려야 할 내용은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전달해드립니다. 캠페인이나 동영상 시리즈 제작도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그 품격을 높여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뉴스앤포스트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씩. 제가 한국에서 이제 우리 가족하고 이민을 카나다로 이제 먼저 왔는데 지금 벌써 오래됐습니다. 한 45년쯤.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카나다 여기서 생활을 하고 이제 학교들도 다 여기서 이제 나왔는데 특별히 이제 신학교들 보면은 다양한 이 다이버시티를 무지하게 이제 emphasize를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diverse하고 또 global theological education을 이제 하고 이제 말은 이제 그렇게 나가고 물론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고 또 뭐 policy 같은 것은 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다양한 것을 이 장식품 같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ornamental multiculturalism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생각합시다. 근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생각하면은 ornament를 이제 거기다 이제 하고 이제 예쁘게 만들죠. 네. 근데 그 ornament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쁘게 하는 그게 목적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누가 하여튼 걷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것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이 신학교 아니면 교회를 보면은 아직은 지금 디자인을 한 사람들은 이 백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백인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더 이쁘게 하려면 ornament가 더 많아야 되니까 이 다양한 그것을 자꾸만 강조합니다. 근데 그 강조하는 것이 그냥 장식품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정말 이 마이너리티한테 진짜 파워를 주는 것은 아직 안 돼요. 그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컬럼비아 신학교도 우리 교수들만 보면은 우리 40%가 다문화 교수님들입니다. 그래서 한 28명의 풀타임 faculty가 있는데 그중에 11명이 다문화. 네, 그러니까 굉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5분이 Asian American faculty예요. 네, 그리고 Korean American faculty가 3분이 되고 인도에서 온 분이 있고 또 일본에서 온. 그래서 굉장하지만 이사회를 보면은 그것도 달라요. 예, 이사회를 보면은 한 36명인가 한 38명이 되는데 4분이 흑인 분들이고 다 나머지는 다 백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사회들이 이제 큰 디시전 같은 거 거기서 이제 approve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파워 베이스는 아직 dominantly white하고 이제 color change는 좀 했지만 이게 파워 그것도 좀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이 잘 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 마이너리티들이 아직 장식품 같이 되면은 그게 아직 그게 일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자꾸만 챌린지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에이전들이니까 또 우리 위에 있는 또 어토리티들이 또 우리를 칭찬하는 게 또 우리는 좋죠. approve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장식품이 돼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냥 만족하기가 쉬워요. 네. 근데 네.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이 purpose는 뭐냐 하면은 이 장식품 가지고 이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네. 완전히 같이 이게 파트너를 돼서 우리 같이 킹덤 오브 갓을 같이 이제 participation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할 수 없이 저도 해석하는 게 할 수 없이 지금 ornamental multiculturalism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지금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학생들이 그것을 알고 정말 이 성경적으로 오늘도 보면 다 이제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도 하고 성경적으로 지금 그것을 챌린지를 하는 걸 보면은 네. 참 아주 참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말씀. 예, 제가 콜롬비아에서 3년 정도 공부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배웠던 것은 결국은 사랑과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신학교에서 울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학교에서 내가 좋은 것을 그래도 배우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고 그 사랑이 단순히 내가 나와 똑같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약자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 학교에서 좋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 현실이 신학교 내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이 슬프긴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저희가 또한 다시 한번 이 학교에 사랑과 희망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롬비아 신학교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미국에서 남부에 특히 장로교 신학교로는 아주 전통과 권위가 있는 좋은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에 우리 한인 교수님이 3분이나 있고 또 우리 한인 학생들이 30명이 넘는 한인 학생들이 있다라는 것도 자랑스러운 일이었는데 이 학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학생들을 배출해 키워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훌륭한 교육기관으로 오래 머물러 있기를 저희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에 좀 동참해 주신다면 그러면은 학교가 잠깐 실수하거나 소홀히 했던 부분을 다시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콜롬비아 신학교가 하루속히 정상화되고 또 좋은 학교로 오래 남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요. 계속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